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하도급 업체가 납품하는 물건의 원가는 올라갑니다. 그동안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하도급 업체들이 최저임금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는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원사업자에게 물건값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된 하도급법이 6개월 이후에 시행됩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원사업자가 함께 부담할 수 있게 개정된 하도급법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는 최저임금이 올라 공급 원가가 상승하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원사업자는 열흘 안에 반드시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하도급 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도급 업체가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도 개정했습니다. 발주업체가 최저임금 상승 등을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돈을 올려줬다면 원사업자는 같은 비율만큼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올려줘야 합니다. 이번 개정 하도급법은 6개월 후 시행됩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정 요구에 응한다고 해도 인상률은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고 표준 계약서는 새로 계약을 맺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원사업자가 표준 계약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공정위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높은 가산점을 주는 등으로 독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22년까지 여성 고위 공무원단을 1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정부 운영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2018년도 국정 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입니다.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이 필요합니다. 정부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혁신 방향은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정책 과정 전반에 더 깊이 참여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운영은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위에서 예를 들자면 2020년까지 여성 고위 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 또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와 예산, 조직 운영 시스템도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혁신 주체는 공무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공무원이 스스로 열정을 갖고 혁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 대책들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 정부 부처가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안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도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 청소 경비 근로자들이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학내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들이 고려대와 연세대를 잇따라 방문해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했지만
대학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사립대학들이 청소, 경비직 자리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우면서 불거진 갈등에 결국 청와대가 나섰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반장식 일자리 수석이 해당 대학들을 방문해 대학이 고용 부문에서도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방침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등록금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국립대만 하지 말고 사립대까지 그럼 해주든지 이런 그 방안이 없이는 자구책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최소한의 어떤 정년퇴직자의 미충원이라는 이분들의 고용이나 이런 거에 전혀 불안을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노조 측은 대학 평가 때 노동 조건 등의 평가 항목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이라든지 노동 조건도 좀 평가를 좀 같이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좀 했었고.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학 역량 진단 평가에 대한 반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중재에도 대학과 노조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연세대에서는 노조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서입니다. 네, 서울 시내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부정청탁으로 최하위 응시자가 전교사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노원구 H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무부장 등이 전임교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를 합격시키려 서류심사 기준 변경을 청탁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공과 성적 등 객관적인 요소에서 인성, 업무 적합도 등 주관적 요소로 가산점 기준이 바뀌면서 응시자 15명 중 꼴찌였던 A씨 순위가 2위로 올랐다는 겁니다. 교육청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학교 법인에 요청하고 A씨의 임용 취소 요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대통령의 연봉은 작년보다 500만 원 오른 2억 2,479만 8천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 7,427만 4천 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 3,184만 8천 원, 장관은 1억 2,815만 4천 원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물가, 민간 임금 등을 고려해서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고위 공무원단과 2급 이상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2%만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사 월급은 87.8% 대폭 인상돼 병장 월급이 작년 21만 6천 원에서 올해 40만 5,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주가가 1,000원도 안 되는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동전주라고 부르죠.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리플, 에이다 등 몇백 원, 몇천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탓에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동전주인 리플은 최근 한 달 동안 289원에서 4,125원으로 1,327% 급등했습니다. 1년 전 가격이 1센트, 우리 돈 10원도 채 안 됐던 리플은 지난주 이더리움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를 꿰찼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대장주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에 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전주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2배 오르는 것보다 300원짜리 리플이 600원 내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퍼센티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등락폭이 동전주들이 더 커가지고. 하지만 동전주들은 단기간 시세 급등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가격 변동성이 커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 조작을 주도하는 작전 세력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12일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에 처음 상장된 시빅은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개당 180만 원에서 10분도 안 돼 1,600원으로 폭락했고 이오스를 비롯해 퀀텀과 아인스타이늄 등 주요 가상화폐 대부분이 이유 없는 급등락 현상을 보여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거래 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투기 자본들이 막바지 시세 조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없이 싼값에 현혹돼 묻지마 투자를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로 꼽히는 비트코인 중 채굴되지 않고 남아있는 비트코인의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채굴 가능한 총량인 2,100만 BTC 중 이미 채굴된 분량이 지난 13일에 80% 선인 1,680만 BTC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 추가 채굴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희소성이 커져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전망과 함께 결제 수단으로서의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엇갈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값 한도가 17일부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설날을 한 달 앞둔 어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사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3만 원 이내로 제한되지만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액이 오늘부터 조정됩니다.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만 한도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농축수산물이 원료 또는 재료로 50% 이상 들어간 가공품의 경우에도 10만 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개정안은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을 제외했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게는 5만 원 이하라도 상품권 선물은 금지됩니다.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립니다. 대신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서 화환과 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하고 현금 5만 원과 5만 원 내의 화환 조화를 같이 받는 것도 허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했지만 축의금과 조의금을 낮춤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제는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안과 관련해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네, 전차는 육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죠. 50톤이 넘는 이 육중한 전차를 모는 최초의 여군 조종수가 탄생했습니다. 후배들의 롤모델이 되겠다는 이면진 하사를 임혜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육중한 몸집을 자랑하는 육군의 주력 전차 K1A2입니다. 무게 53톤의 이 전차를 모는 조종수는 이면진 하사, 여군 최초이자 유일한 전차 조종수입니다. 임하사는 육군이 모든 병과 지원에 성별 제한을 없앤 이듬해인 2015년 기갑병과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했습니다. 전장에서 단숨에 적 전차를 파괴해버리는 전차의 강력한 전투력과 웅장함에 반해 기갑병과에 지원했던 임하사는 2016년 9월 포탄을 발사하는 포수에서 조종수로 보직을 바꿨습니다. 수십 톤의 전차를 움직이기 위해 강한 체력은 필수. 임하사는 하루 2시간씩 체력 운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 아무래도 힘쓰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4명의 승무원이 같이 하기 때문에 훈련에 훈련을 거듭한 임하사가 전차를 조종한 거리는 벌써 약 2,000km에 달합니다. 현재 기갑병과에는 임하사를 비롯해 5명의 여군이 복무 중입니다. 제 목표는 멋진 전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군 기갑병과에 후배들이 들어올 텐데 제가 롤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 15일부터 보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잘만 하면 13월의 보너스지만 자칫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이 연말정산. 그래서 오늘 핫키워드에서 이 쉽고 알차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연말정산은 추가된 공제 항목이나 신설된 서비스도 많다고 들었어요. 오늘 핫키워드에서 이러한 부분을 짚어준다면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18일부터 시작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고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 공제 방법 등을 알려주고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신설이 됐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연말 소득공제를 신고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연말정산은 늘 번거롭다고 여겨졌는데 간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항목들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리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뜨리기 쉬운 10가지 항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세액공제 혜택 하나라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서 알려주시죠.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5가지 항목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암이나 치매, 또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월 세액 자료, 또 병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또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작년에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홈택스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만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것 중에 목돈이 들어가는 항목들이 꽤 있는데요. 해당되는 게 있다면 꼭 놓치지 말아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월세액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폭이 큰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적용 범위가 확대돼서 고시원에 살면서 월세를 내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배우자나 자녀가 임대 계약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첨부해서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하나하나 잘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자료 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이 바로 대표적인 예인데요. 또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의 구입 비용, 또 중고생 자녀들의 교복 구입 비용, 또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 또 종교단체의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 기부금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증빙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네, 사실 안경이나 교복 비용, 학원비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라는 걸 몰랐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짚어보게 돼서 다행이에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새로 추가되는 항목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또 초중고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매 대금이 가장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네, 중고차 구매 대금도 추가가 됐군요. 불황으로 인해서 새 차보다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던데 중고차를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고차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샀을 경우 이 차값의 10%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한 후에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제 대상 금액은 100만 원이고요. 이 소득공제 금액은 현금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 금액의 30%인 30만 원을, 이 신용카드인 경우에는 15%인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빠짐없이 챙기면 정말 13월에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혜택도 신설이 됐는데요. 올해부터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면 공제 금액이 5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공제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또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공제율 역시 40%로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이렇게 짚어드리는데요. 연말정산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한 팁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계산기가 있는데요. 이 납세자의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세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추가 절세를 위한 개인별 맞춤 항목을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세금 폭탄이 될 수가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13월에 보너스가 될 수 있는 연말정산. 올해는 꼭 빠뜨리는 항목 없이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고은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